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0월 학력평가 문제가 쉬운 척 하다가 어려워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약간 뭉클하잖아요. 이 노래처럼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 걸음 내딛고 당당히 그곳을 향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일단 보시죠.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미지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뭐죠?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진이요, 제가 주어 찾으라고 했습니다. 모기 유충이 흡입한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사람에게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것도 역시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회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역시 사회문화현상, 니은도 사회문화현상 되겠고요. 더워지는 날씨에 모기가 증가하는 건요,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그렇죠,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분필하니까 되게 좋은데요, 느낌이. 1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기억, 니은 모두 사회문화현상이니까 둘 다 모두 당위 법칙을 따른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연현상은요, 존재 법칙이고.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맞아요? 아니죠.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틀렸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 뭐냐면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사회문화현상 확실성 아니죠. 뭐죠? 개연성, 확률성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 사회문화현상은 그렇죠, 가치함축성. 예, 자연현상은요, 물가치성. 그래서 정답은 4번. 괜찮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 이 정도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기억, 니은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만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틀렸죠. 4번입니다.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보라고 했고 여러분 문제부터 봤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가부터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족 내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성차별적 위계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의 발생 원인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뭐죠? 그렇죠, 갈등론. 물론 여러분이 틀린 것만 봐도 되긴 하나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대답하면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짚으니까. 그다음에 가족 문제는 가족 외적인 체계와 외적인 체계가 뭐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즉 가족제도 외의 경제제도 이런 것과 유기적인 의존 관계다. 이게 키워드죠. 즉 사회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각 부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족 문제는 병리적 현상이야. 이 병리적 현상 누구? 그렇죠. 기능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원래는 사회의 각 구성 요소들이 제 역할을 잘해서 조화롭고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마치 병이 난 것처럼, 그래서 병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능론에서 얘기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어디? 가에서, 갈등론에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가와 달리 나는 가족 문제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기능론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각 부분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 통합을 강조하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위해서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즉 이거 기능론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인데요. 기능론에서는 각각이 제 역할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역할을 다 했을 때. 따라서 이 남녀 각각의 성별 분업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에서, 기능론에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 모두 가족 문제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여러분 상호작용은 어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여기 갈등론, 여기 기능론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예. 문제 보다시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급이론하고 계층이론. 뭐 빠짐없이 나오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쉽게 나온 편입니다. 지위 불일치 현상 어디에서 설명되어지죠? 그렇죠. 계층론. 만약에 이거 왜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맘때쯤 와서는. 얘는 당연히 계급론 됩니다. 하나,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계층론에서는요. 계층 간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나요? 대립관 관계로 보는 것은 어디나? 그렇죠. 계급론에서 그렇습니다. 계급론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고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대립관계로 보는 것은 B에서. 그 다음에 A가 다원론이고요. 그 다음에 B, 계급론이 일원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맞죠? 왜 그래요? 이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하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경제 일원론적. 계층론은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까지 다 봐요. 그래서 이 다원론, 일원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냐면 계급론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로 인해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본다. 계급론에서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급론과 계층론 모두 뭐예요?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불평등은 왜 나타났을까?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가니까 그게 불평등이지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론이나 계층론이나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이고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란 바로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이 계급론에만 해당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점. 얘 진짜 많이 나왔던 거죠. 우리 뭐 기출 많이 봤으니까. 둘 간의 차이점 위주로 우리 공부를 해왔습니다. 차이점 위주로. 그럼 공통점은 무엇이냐? 경제적 요인이 사회 계층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둘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얘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다음 자료는 교사 갑의 일기 중 일부이고요. 밑줄 기억에서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빨리 선지 보라고 했어요. 보니까 사회화 기관, 제사회화, 지위, 역할 갈등. 사회화, 지위, 역할 갈등에 대한 문제구나. 뭐 지금 이맘때쯤 와서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 문제 유형만 봐도 2단원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사회화, 지위, 역할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되어서 교실 환경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된다. 교사 갑의 일기예요. 2월 5일 날. 4월 9일 날 아버지와 함께 직업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학생 을에게 어떻게 체험학습 신청하는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월 3일에 와서는 동창회 모임과 교사 동호회 모임이 동일한 시간대에 잡혀 있고 두 모임 모두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서 어느 모임에 참석할지 고민이다. 고민하고 나오면 늘 역할 갈등 물어보죠. 쓰레기를 줍던 학급 회장이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기뻤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고등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고등학교는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한다?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면 1차적.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미음을 통해서 직업 체험 학습. 직업 체험 학습을 하는 게 을이라는 학생이 직업 체험 학습을 합니다. 제 사회화를 경험하였다. 맞을까요? 제 사회화는 뭐죠?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지위가 변화되면서 기존에 사회화되어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청소년기에 교육 과정, 교육 속에서 그냥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보고 재사회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사회화의 정의해보면 급격한 사회 변동, 지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화의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니은 담임 교사 있고요. 아버지 있습니다. 지위 물어보죠. 그래서 담임 교사와 달리 아버지는 귀속 지위이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귀속 지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선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지위 아니죠. 네. 따라서 여기 둘 다 성취지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디귿과 달리 비읍은 역할 갈등이다라고 했습니다. 역할 갈등이 뭐예요? 이것도 개념 정의에 충실해서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개의 지위를 갖게 돼요. 지위마다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했을 때 또는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역할이 충돌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교실 환경 어떻게 꾸미지? 귀엽게 꾸밀까? 어떻게 꾸밀까? 이거 고민하는 거 역할 갈등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동창회 모임과 교사 동호회 모임에 여기에 총무로서의 지위, 여기에서도 총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할지. 그래서 여기 디귿과 달리 비읍이 역할 갈등이다. 맞는 얘기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요. 그냥 이것만 봐도 틀린 거죠. 이맘때쯤 오면 보상, 제재, 뭐에 대해서?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즉 역할 행동에 대해서,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 또는 제재가 돼야 되는데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학급 회장으로서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역할 행동에 대한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늘 5번 문제를 풀면서 4번 문제 해설을 하면 이 4번 문제와 관련된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선지들이 20번 문제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했고요. 이 문제 형식 자체는 어떻다? 평가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은 익숙하나? 문제 유형은 익숙했는데 시간 걸리고 까다로웠어요. 생각보다. 보겠습니다. A국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가설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가설 세우고 2개 세우고 연구 설계 계획 짰습니다. 계획 짰는데 A국 국민 1000명을 선정을 해서 6개월 이상 국외 거주 경험의 유무를 물어보고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의 유무를 물어보고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 추상적이죠. 수용성 지수 100점 만점에 이걸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지법 썼네요.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크기는 각 집단의 평균 점수로 비교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양적 연구했습니까? 질적 연구했습니까? 그렇죠. 가설 세웠고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나타나 있어요. 뭐 수용성 지수 이렇게. 그리고 질문지법 썼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했으니까 양적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결과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는 같으며
무응답은 없다. 그래놓고 이 나와 있는 표 보세요. 이 표가 평가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두 가지 변수를 공통으로 놓고 나와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 표 자체가 만만치는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늘 어려웠습니다. 평가원 문제도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여기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유무, 그 다음에 국외 경험 유무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 지수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를 알아야 되는데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도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고 없고 이 두 가지 경험으로 나눠져서 70점, 5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 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 여기 두 변수에 따라서 점수를 비교하면 좋은데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점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국어 과목을 100점을 맞고 수학 과목을 80점을 맞았어요. 그럼 평균 얼마? 평균 얼마? 그렇죠. 정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90점이라고 하는 거 아무도 왜냐면 여기 1대1이니까 평균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 100점, 80점이면 평균 90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평균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100점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영어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은 어느 쪽으로? 여기 사이에서 더 높아지죠. 그렇죠? 만약에 영어를 80점 맞았어요. 그럼 평균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값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유무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70점에서 60점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평균. 됐죠? 그렇죠?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경우에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얼마? 50점에서 40점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어때요? 항상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70에서 60점 사이의 평균이고 여기는요 50점 아래가 되니까 다문화 교육 이수를 경험한 경우에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가설 2,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국민이 더 높다라고 하는 가설 2는 맞아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면 되죠. 이제 국외 거주 경험 있는 경우는 또 교육 이수 경험에 따라서 70점부터 50점까지 값을 가져요. 예, 그러면 70점부터 50점 사이에 값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요? 어때요? 여기도 60점에서 40점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가설은 뭐였어요?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이 수용성이 더 높다. 있는 국민이 수용성이 더 높다라고 해야 되는데 있는 국민의 점수가 여기 50점에 근접한 점수. 여기는요 60점에 다다른 점수 해서 이쪽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가설 2는 수용이 되지만 가설 1은 여기 이 상태의 표를 보고는 수용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굉장히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 20번 문제에서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이제 넘기셔서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제 6번 문제는 좀 괜찮아요. 예, 6번 문제도 괜찮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A, B 해서 A와 B는 각각 면접법, 실업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다. 이 문제 쉽습니다. 뭐로 나와 있냐면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예 했죠. 그러면 양적 자료 수집 방법 B 해당되는 거. 그렇죠. 질문지법, 실험법.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여관찰법, 면접법. A와 B는 이 네 가지 중에 각각 하나. A가 참여관찰법일 수도 있고 면접법일 수도 있고 B는 질문지법일 수도 있고 실험법일 수도 있고 가에 들어갈 질문은 뭐가 되죠?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이 예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이 될 수 있다. 쉽게 찾아지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A와 달리 B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다. 얘도 정말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경험적 자료 뭐죠?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 경험적 자료. 양쪽 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 질문지 또는 실험 결과 또는 참여관찰법, 일지, 면접법, 면접 일지 다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모두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B가 만약에 질문지법이라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질문지법이건 실험법이건 간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이 예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인가? 틀렸죠. 얘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되겠고 가에 인위적 상황을 조성하여 독립변이를 처치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위적 상황을 조성하여 독립변이를 처치한다. 이거 뭐냐면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의 설명에 대한 것이 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만 들어가니까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이 예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사회와 B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선지 쭉 보면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비대면 접촉 정도, 관료제 조직 정도, 산업사회, 정보사회, 농업사회 비교하는 그 문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A사회에서는 규격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방식, 소품종 대량 생산 어디? 그렇죠. A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이 문제도 쉬운 문제죠. B는 어디예요? 네, 그렇죠. 정보사회 되겠고 여기선 탈규격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원화된 상품의 생산이 일반화되었다라고 했고요. 여기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면 여긴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A사회보다 B사회에서 여기 정보사회에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농업사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 산업사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나왔고요. 2번. A사회보다 B사회에서 관료제 조직. 관료제 조직은 뭐죠? 산업사회. 대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A사회에서라고 해야지 맞죠. 그 다음에 A사회보다 B사회에서 국가 간의 교류에 공간적 거리가 미치는 제약. 정보사회가 될수록 공간적 제약 정도가 감소되죠. 그렇죠? 틀린 얘기가 되고요. B사회보다 A사회에서 하위 문화의 다양성 정도, 사회의 다원화, 문화의 다양성 정도는 정보사회로 갈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A사회에서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B사회보다 A사회에서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면대면 접촉은 농업사회가 가장 크고 비대면 접촉은 정보사회가 더 크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일탈이론. 여기도 이제 괜찮죠? 일탈이론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일탈이론 늘 시험에 나오는 부분. 키워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구분하는 건 매우 쉬웠어요. 여기선 선지 중심으로 체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급격한 사회 변동. 예, 항상 나오죠. 기존의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을 때 이중 규범, 무규범. 뭐죠? 그렇죠. 뒤르켐의 아노미론. 두 번째, 일탈 행동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 이거는요? 그렇죠.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적 교제. 그 다음에 어쩌다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평판, 반응. 그 사람이 재차 2차적 일탈. 예,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뭐죠? 그렇죠. 낙인 이론입니다.
부정적인 평판, 이게 낙인이죠. 그로 인해서 재차 2차적 일탈. 그래서 낙인 이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가는 일탈 행동을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 일탈 행동이 구조적 모순 때문이야. 사회 구조가 잘못됐어. 이렇게 보는 건 기능론, 여기 기능론에 속하기 때문에, 아노미론은 기능론에 속하기 때문에 구조적 모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정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 뭐예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별적 제재가 일탈 행동을 강화한다. 틀렸죠? 차별적 제재 어디에서? 낙인론에서입니다. 따라서 이거 다입니다. 다. 즉 누구나 사소한 일탈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쪽에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면 재차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차별적 제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갑니다.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다. 목표 수단 간의 괴리,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론. 여기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요. 가와 달리 다는 일탈 행동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규정된다. 여기는요, 규범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일탈을 설명하는데, 다는 뭐였죠?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일탈 규정의 상대성. 즉 누구나 어쩌다 가벼운 일탈을 할 수 있는데 한쪽에만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면 재차 일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일탈 규정의 상대성 내지는 일탈 행동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주관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일탈 규정의 상대성이라는 말로도 공부를 했었고, 그에 비해서 아노미론은 일탈 기준이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문제를 풀면서 쉬운 듯한데 어머 생소하게 봐서 뭔가 콱 막히는 느낌, 그런 느낌은 약간 있었을 수 있어요. 예, 체크해두고 가고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이것도 많이 나오죠. 사회 규범의 통제력. 사회 규범이 힘을 가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어디에서 오겠어요?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일탈이 발생해. 그래서 일탈에 대한 대책은 규범을 다시 세우는 거고 확립하는 거야. 어디에서? 가에서 그렇겠죠. 달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린. 가에서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한다. 대책으로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이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은 하나 체크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회 집단 A, C를 구분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공동사회,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자발적 교사체 모두 빈칸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실수, 좀 시간에 쫓겨서 실수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A가 비공식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B가 공동사회. 공동사회라면 여러분 C는 당연히 뭐가 되죠?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거죠. 각각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결합 자체가 목적이면 뭐라고 불러요? 공동사회. 결합 의지에 따라서 결합 자체가 목적인 공동사회.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익사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질문이 다에 들어가면 공동사회만 라고 했습니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자발적 결사체라면 B의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에 자발적 결사체라면 주로 비공식적인 통제에 따라서 집단이 운영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맞을까요? 틀렸죠.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 가운데 비공식적인 통제가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적인 거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처럼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띤 자발적 결사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 조직은 공식적 통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를 뭉뚱그려서 비공식적 통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나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 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B가 뭐가 돼요? 공동사회. 공동사회가 되죠. B가 공동사회. 그리고 C가 비공식 조직이 된다면 여기가 비공식 조직.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자발적 결사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에는 시민단체에 해당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시민단체 대표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 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리을. 가의 본질 의지에 따라서 구성되는가. 본질 의지에 따라서 구성되면 뭐죠? 본질 의지, 결합 의지.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거. 본질 의지. 그렇죠. A가 공동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의 병원 내에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해했습니다. 병원 내 노동조합, 뭐가 돼요? 노동조합? 대표적으로 자발적 결사체죠. 그러면 B가 자발적 결사체가 되네요. 그럼 C는 나머지 하나 뭐가 돼야 된다? 비공식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내 학생회는 C에 해당한다.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내의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 이걸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죠. 학교 내에서 학생회, 여러분 이게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렇죠, 이거 기억해 놓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학생회는 학교라고 하는 공식 조직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가 돼요? 공식 조직입니다. 따라서 C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두 번째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A에서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의 태도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그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항상. B보다 A가 외부 문화에 대해서, 외부 문화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B보다 A가 외부 문화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 뭐죠? 사대주의 그렇겠죠. 보다 더 분명하게 여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와 달리 C는 문화의 우열 평가, 문화를 우열 평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문화를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는 관점. 따라서 C가 뭐가 돼요? C가 뭐가 되죠?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C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고 A, B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교했을 때 외부 문화에 대해서 더 수용적인 건 당연히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럼 B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다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볼까요?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 각각의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 C죠. 그래서 C. 이 병은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건 세 개 중에서 사대주의가 그렇겠죠. A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틀렸네요. 자기 문화를 다른 사회로 이식하는 것을 정당한 우리 문화가 최고거든 이라고 하는 어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모두 맞은 학생 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 보면 모든 진술에 대해서 옳은 답을 적은 학생은 갑이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내 집단 의식이 강할 경우, 내 집단 의식이 뭐죠? 소속감, 우리 집단, 우리라고 하는 거 강할 경우, 그 경우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 게 최고야.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따라서 A보다 B다. 맞네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달리 C는, B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는 제3자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디귿, 여기 기억낸 디귿이었군. 디귿 한 학생 있지 않아요? 제3자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개념 강의에서도 필기한 적 있고요. 문화 상대주의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회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도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인도 입장에서 그 내부자적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3자는 뭐예요? 너도 나도 아니고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문화 상대주의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입장에서라고 해야 됩니다. 엄청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 갑니다. C와 달리 B는 C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 이건 어때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C와 달리가 틀린 거죠. 예. C는 뭐예요? 바람직한 문화이해의 태도입니다. 바람직한 문화이해의 태도. 모든 문화는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라고 했을 때 우리 문화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뭐 자료에서 자료 1, 2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선지, 디귿, 리을이 모두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대와 관련된 이론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근대와 관련된 이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 생각하면 돼요? 근대화론하고 종속이론 생각하면 되죠. 갑니다. A는 제3세계 국가가 서구 선진국의 근대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야 너네 발전하고 싶어? 서구 선진국 근대적인 요소 받아들여야 돼. A 뭘까요? 근대화론.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거나 새로운 유형이거나 이런 문제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계급 계층 이론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요.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문제도 그렇고 꼬지 않고 굉장히 평이하게 낸 편입니다. 그 밖의 문제들은. 하지만 B는 어떠냐면 제3세계 국가가 A의 전략을 취하게 되면 서구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서구 강대국들이 만든 착취 구조 속에서 저발전 착취 때문에 낮은 단계의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B 뭐죠? 종속이론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근대화론이에요. C는 공업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잘 설명하죠. 왜냐하면 서구 선진국이 갔던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산업 발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째, A는 제3세계 국가에서 전통성과 근대성이 양립할 수 없다.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이거 별표 하시고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A 뭐예요? 근대화론입니다. 너네 제3세계 국가 근대화되고 싶어? 서구 선진국의 근대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전통은 철폐하고 미개한 거 철폐하고 근대화된 거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전통은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3번. B는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의 단절이에요? 아니죠. 중심부, 서구 선진국이 주변부 국가를 착취, 종속해서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와 달리, 이거 별거 아닌 선지 같은데 이게 기출에도, 평가원 기출에도 나왔던 겁니다. 쓱 읽고 혹시 틀리라고. 단절, 여기가 틀렸어요. A와 달리 B는 모든 사회의 발전 과정은 동일하다 보는 것은 어디겠어요? A겠죠. 너네 발전하고 싶어? 서구 선진국의 근대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A에서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B와 달리 A는 제3세계 국가의 독자적인 발전 방안 누가 하겠어요? 여기 따라가게 되다 보면 저발전 상태 벗어날 수 없어. 독자적인. 그래서 착취 구조의 연결 구조를 끊어야 된다라고 보는 B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고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미닝아웃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해줬어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화래요. 자신의 신념을 새긴 옷을 사고요. 옷을 사고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이러한 문화의 사례가 됩니다. 예, 옷까지 여기 밑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까지. 미닝아웃 문화의 등장은 개인주의의 확산, SNS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증가 등과 밀접하게 이런 문화가 다른 개인주의 또는 SNS와 같은 새로운 매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지만 최근에는 그들에게 자극받은 노년층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선지는 니은 선지다.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의 이 미닝 아웃 문화 할 때 이 문화는 좁은 의미다. 맞아요? 아니죠. 좁은 의미 뭐예요? 세련된 것, 교양 있는 것, 발전한 것, 예술 이런 의미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또는 사고 방식 이런 거예요. 따라서 좁은 의미, 발전한 것, 평가적 의미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니은 볼까요? 옷입니다. 옷은 문화의 요소 중 기술이다.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선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선지 나왔을 때도 이 기술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물 등을 다루는 방법, 그게 기술. 그런데 이 문화요소에서 기술할 때는 그 결과물.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돼서 나타난,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여기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둡니다. 따라서 니은 맞아요. 그다음에 디귿. 디귿에는 문화의 속성 가운데 이거 나왔어요. 전체성. 문화는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따라서 전체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노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여러분 이거 자극전파예요? 선생님 여기 자극받은 노년층 했으니까 자극전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극전파는 뭐예요? 다른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해내는 것. 그래서 전파와 발명이 합쳐진 게 자극전파입니다. 그렇지 않죠? 노년층까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그냥 이게 나온 거예요. 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13번 왔습니다. 13번은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EBS 교재에서도 많이 나왔고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고요. A국의 1990년.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00년 자료와 2010년 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 자료, 2010년 자료가 있고요. 1990년 돼 있어요. 1990년은 없는데 90년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층 가구의 비율이 1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냐면 전체 가구를, 그리고 전체 가구 수에는 변동이 없다. 여기 했으니까 전체 가구를 1000가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빈곤층이 얼마가 되죠? 10%다라고 했으니까 빈곤층은 100가구가 되죠? 그러면 비빈곤층은요? 빈곤층이 아닌 가구, 비빈곤층은 900가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 보고 여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빈곤 탈출률 또 빈곤 진입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빈곤 탈출률은 무엇이냐? 2000년에 빈곤 탈출률이 30%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읽어보면 10년 전 빈곤층 가구 중에서 10년 전 빈곤층 가구 100가구 중에서 조사 년도에 비빈곤층, 즉 빈곤 탈출, 빈곤층이 아닌 가구로 탈출한 가구입니다. 100가구 중에서 30가구가 이 빈곤층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30가구는 탈출해서 비빈곤층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빈곤 진입률은 무엇이냐? 10년 전 비빈곤층 가구 중에서 빈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조사 년도에 빈곤층이 빈곤 진입한 거니까 빈곤이 된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900가구예요. 900의 20%, 즉 180가구는 빈곤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거 나가고 들어오고. 뭐 여기 빼고 더 뭐 그냥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년에 빈곤 가구는 얼마가 될까요? 100가구에서 30가구가 나가고 새롭게 18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00에서 30을 빼고 180을 더하니까 250 됐습니까? 네. 그러면 비빈곤 가구는요? 전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750 또는 해주시면 되고요. 100가구에서 180가구는 나가고 30가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빈곤 탈출률은 20%, 즉 250에 20%. 다시 말하면 50만큼은 탈출했고요. 맞죠? 그런데 비빈곤층 750 중에서 10%, 다시 말하면 75가구는 빈곤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2010년도에 빈곤은 얼마가 될까요? 빈곤 가구는 250 중에서 50이 나갔어요. 그리고 75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75. 비빈곤은요? 나머지 하면 725. 이렇게 되죠.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갈게요. 기억. 2000년에 빈곤 진입 가구, 빈곤에 들어온 가구 여기 있어요. 180.
30이고요. 빈곤 탈출 가구 여기 있어요. 여기 나갔잖아요. 30. 더 많다. 아니죠? 반대로 썼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여기 있습니다. 2010년에 빈곤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 전체 얼마요? 전체 1000가구 중에 275가구입니다. 30%를 안 넘는 거죠? 그렇죠? 27.5% 되는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이네. 그냥 디귿 리을 하고 가도 됐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해 봅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비빈곤층 가구 중 10년 전에 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여기 써준 대로 비빈곤층 가구 중 10년 전에 빈곤층 가구 2000년부터 볼게요. 2000년하고 어디? 2010년. 2000년에 비빈곤층 가구 중 2000년에 비빈곤층 가구가 얼마가 돼요? 여기 750 있네요. 750 중에서 됐죠? 여기 비빈곤층 가구 중 10년 전에 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여기 한번 보세요. 빈곤층이 아닌 가구 여기 750가구. 얘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10년 전에 얘네 30. 10년 전에는 1990년에 얘 빈곤층이었어요. 30.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3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돼요? 네.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2010년에 비빈곤층 가구 725예요. 비빈곤층 가구 중에서 10년 전에 빈곤층이었던 애들 누구예요? 예. 250 여기 빈곤층이었어요. 10년 전에 2000년에 빈곤층이었어요. 그런데 탈출해서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요. 750. 그래서 10년 전에 빈곤층이었던 애들 여기 50입니다. 됐죠? 이 비율은 2000년보다 2010년이 더 높다. 그런가요? 이거 언제 계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분모는 얘가 더 적습니다. 근데 분자는 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게 잘했죠? 그래서 됐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1990년 빈곤층 중 1990년 시키는 대로 1990년 빈곤층이 얼마예요? 100입니다. 100 중에서 2000년, 2010년 모두의 빈곤층인 가구의 비율은 최대 70%다. 여러분 해볼까요? 1990년 빈곤층 가구 중 100 중에서 30은 빠져나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1990년 빈곤층인 가구 중에서 30은 빠져나가고 2000년에 빈곤층인 애들, 여전히 빈곤층인 애들 70입니다. 맞아요? 네, 70이죠. 그리고 새롭게 얼마가 들어왔어요? 180이 들어왔죠? 180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50이 탈출을 했습니다. 50이 탈출을 했는데 이 탈출한 50명은 여기 70명, 전에부터 빈곤층이었던 여기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빈곤층이 된 2000년에 빈곤층이 된 여기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 탈출했다라고 치면 1990년 빈곤층 가구 중에서 2000년에도 빈곤층인 애들이 2010년까지 모두 빈곤층일 최대 비율은 100분의 70이 되는 것이죠. 되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다져보세요.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1990년 빈곤층 가구 중 100입니다. 30은 탈출했어요. 70은 1990년에도 빈곤이고 2000년에도 빈곤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 180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이 빈곤층 중에서 50명이 빠져나갔는데 이 180명 중에서만 빠져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여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쭉 빈곤층인 애들은 최대 70%가 될 것이다. 됐죠? 네,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하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뭐 사실 정답은 기억, 니은 쉽게 지워지니까 디귿 리을 골랐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네,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건데 선지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참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 참 많이 연습했습니다. 표 분석 강의나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다시피 2005년, 2010년, 201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부가구, 1세대 핵가족.
부모와 미혼 자녀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세대 핵가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핵가족이 되죠. 여기는요. 부모와 기혼 자녀입니다. 2세대 확대 가족이 되고요. 부모와 또 그 부모,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3세대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뭐가 돼요? 확대 가족이죠. 가족 1인 가구가 있고 기타 가구가 있습니다. 기타 가구에는 가족 가구가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05년 같은 연도 내에서예요. 기타 가구 여러분 여기 보면 인구보다 1인 가구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내에서예요. 전체 100가구라고 했을 때 1인 가구는 17.7가구예요. 네. 그다음에 기타 가구는 9가구입니다. 100가구라고 했을 때. 따라서 가구 자체는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런데 뭐 물어봤어요? 인구 물어봤습니다. 1인 가구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17.7가구에 한 명씩입니다. 기타 가구는요? 모르죠. 그런데 한 명은 아니겠죠. 만약에 한 명이면 1인 가구가 될 테니까. 최소 얼마? 2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구는 그렇죠. 1인 가구가 많다라고 하는 거 틀린 내용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갑니다. 2005년 대비 2010년 핵가족 가구의 수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가족 여기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2005년 대비 2010년 핵가족 비율을 더해보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69.3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4.1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2005년 대비 2010년에 핵가족의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전체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도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표문제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이 정도 선지는 어려운 선지 아닙니다. 이건 함정 선지로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틀린 거. 1번 선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선지가 중요한 선지가 되죠. 제가 표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가구의 증가율보다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더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패턴? 전체와 부분의 증가율 패턴이라고 했죠. 나온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있고요. 전체 100가구. 1인 가구 만약에 20가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20% 알고 계시죠? 예. 전체는 증가했다라고 여기 전제가 나와 있어요. 전체가 2배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200가구가 됐습니다. 네. 동시에 부분도 2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40가구가 됐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렇죠. 20%입니다. 즉 전체의 증가율과 부분의 증가율이 같으면 여기 부분의 비율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분의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체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전체가 커질 때 부분은 더 많이 커져야지만 20보다 커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전체의 증가율보다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확대 가족 가구의 수와 핵가족 가구의 수의 차이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대 가족 지금 2010년 여기 이게 핵가족 여기가 확대 가족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한번 일단 써보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2010년 핵가족이 64.1 확대 가족이 4 그 다음에 2015년 핵가족이 얼마냐면 59.6 그 다음에 확대 가족이 3.9 이렇게 나옵니다. 2010년하고 2015년 전체 가구 수가 같다면 가구 수 1000가구 같다면 비율을 그냥 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빼서 이 차라고 했으니까 차이를 여기 한번 빼보면 얼마 나오냐면 여기 60.1이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55.7입니다. 네. 그러면 확대 가족 수와 핵가족 수의 차이는 2010년보다 2015년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60.1이고 여기 55.7입니다. 전체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전체가 증가했다고 반드시 여기 차이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차이인데? 아니죠. 만약에 여기가 1000가구고 여기 1001가구라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차이는 2010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1000가구고 2000가구라면 차이가
2015년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여기 1000가구, 1001가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2015년이 더 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잘했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2010년 대비 2015년, 2010년 대비 2015년 2세대 핵가족 가구 증가율, 2세대 핵가족 여기 있네. 2세대 핵가족 여기 보세요. 47.6에서 44.0입니다. 증가율보다 2세대 확대 가족 가구의 증가율 이게 0.9, 2세대 확대 가족 여기 있습니다. 여기 증가율이 더 크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3번 선지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10년에서 2015년 전체 가구 수는 증가했다. 전체의 증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의 증가율. 자, 아까도 했습니다. 전체 100가구에서 200가구. 그리고 2배 됐을 때 여기 20가구에서 40가구로 2배 똑같으면 전체의 증가율과 부분의 증가율이 똑같으면 여기도 20%, 여기도 200에 40이니까 20%. 즉 다시 말하면 여기 0.9인데 똑같이 0.9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의 증가율과 똑같습니다. 전체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걸 알아낸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47.6에서 44.0이 됐습니다. 전체가 증가할 때 부분이 더 작게 증가해야지만 전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맞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전체의 증가율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의 증가율을 중심으로 두고 봤을 때 여기 2세대 확대 가족은 전체의 증가율과 같고 여기는 전체의 증가율보다 적으니까 확대 가족의 증가율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진짜 잘 만들어진 선지입니다. 어려운 선지이기도 하고. 정답 5번입니다. 네, 시간이 됐죠? 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안 어렵습니다. 이제 쭉 안 어렵고 20번 문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 A씨를 구분한 것이다 라고 했고 문화 동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외래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 제3의 문화 형성되었는가? 예 라고 했으니까 C는 뭐가 돼요? 융합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질문에 따라서 동화와 병존이 각각 되는 것이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나이도 사용하는 현상은 C의 사례입니까? 우리나라 나이 쓰면서 서양식 나이 쓰는 거. 이거는 공존인 거죠. 병존인 거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 B와 달리 C는 융합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할 때 나타난다. 그래요? 아니죠. 자부심이 약할 때 나타나는 거 오히려 동화 쪽이 되겠고요. 틀렸고요. A가 만약에 문화 동화가 된다면 여기 동화입니다. 여기는 B는 병존이 되겠죠. 그렇다면 C와 달리 B는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C와 달리 B는 동화도요, 융합도요,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얘만 자발적이다. C와 달리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A가 문화 병존이라면 B는 뭐가 되냐면 동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전통문화 정체성이 사라지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동화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병존과 융합의 공통점으로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에 전통문화 요소와 외래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하는가라고 한다면 여기 병존이죠? 예, 여기 융합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화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A는 외래문화 요소가 전통문화의 체계 속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냥 수를 읽어버리면 이거 맞나? 이래요.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외래문화 요소가 전통문화의 체계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요소가 외래문화 요소에 흡수되는 것이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시간에 쫓겨서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각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다. 제시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나의 A씨를 비교하는 질문 쓰시오. A와 달리 B는 복지 제공에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가? 라고 해서 맞았다 라고 했습니다. 예 라고 해서 맞았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B는 민간 부분이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인데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건 사회서비스였죠. 그렇죠?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B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는가? 이거 틀렸어요. 그럼 뭘 놓치면 안 돼요? 아니요 라고 했다가 바로 이 형식입니다. 아니요, 아니거든요 라고 했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B와 C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이게 꼰 겁니다. 네,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B와 C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수익자가, 혜택을 입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C가 되고요. 공공부조는요. 공공이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 C를 다 찾은 거. 여기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가겠습니다. 1번. A와 달리 B는 선별적. 선별적 복지 이념이야말로 어디에서? 공공이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틀렸죠? B와 달리 C가 비금전적 지원 어디의 특징이에요? B. 사회서비스의 특징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C와 달리 A는 상호부조의 원리. 네. 이건 공공부조고요. 사회보험이 상호부조죠.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가에 A 대신에 만약에 C를 쓴다면 채점 결과는 달라진다. 그럴까요? C와 달리 사회보험과 달리 사회서비스는 민간 부분이 참여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C를 써도 이거 맞는 겁니다. 채점 결과 맞죠? 네, 틀렸죠? 아주 새로운 형식입니다. 틀렸고요. 나에 만약에 C 대신에 A를 썼다면 채점 결과는 달라진다. 해볼까요? B와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갖는가? 아니죠. 그렇죠? 뭐 A 공공부조는 혜택을 입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죠. 그랬다면 채점 결과는 달라졌겠죠. 만약에 여기가 A가 들어갔다면 아니요라고 쓴 정답이 맞았을 겁니다. 정답은 5번.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17번 가죠.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입니다. 관점 문제, 기능론, 갈등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뭐가요?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A 갈등론입니다. 그리고 B가 기능론이죠.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 배경, 권력이 훨씬 더 많이 좌우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능론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상승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A, B 구분을 했고요. 1번. A는 사회 통합을 위한 학교 교육의 순기능을 강조해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교육제도. B는 학교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하는 그런 관점은 갈등론이 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B와 달리 A 갈등론은 학업 성취가 개인의 노력, 능력 여부에 따라서 비례한다라고 보는 건 기능론, 가정 배경 권력이 좌우한다라고 보는 건 갈등론. 들렸죠? 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능론에서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골랐을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회화는 뭐죠?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학습하는 것. 갈등론이든 기능론이든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갈등론은 그 사회화의 내용이 기득권층, 지배층에게 유리한 사회화의 내용이 학습됨으로써 이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재생산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여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4번 선지는 매우 좋은 선지예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가에 기능론에서 예라고 할 수 있는 거. 학교 교육 내용이 그렇죠.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능론, 갈등론은요. 기득권층,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반영한다라고 보면 갈등론. 됐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4번 선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도 이것도 새로운 형식에 속한다고 했어요. 네. 미음이 갑이라면, 미음이 을이라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두고 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A에서 C는 각각 종이, 신문, 텔레비전, SNS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 A에서 C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세요. 갑이 뭐라고 했냐면 A와 달리 B는 영상 재료를 제공할 수 없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종이 신문, 텔레비전, SNS, 갑 볼게요. 가운데 영상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문이죠. 그렇죠? 따라서 B는 신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에 비해 C가 정보 전달의 일방향성이 강하다. 둘 중에 A, C가 될 거 아니에요?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건 정보사회 매체, SNS. 일방향성이 강한 건 산업사회 매체, 일방향성이 강한 거, C. 여기 C, 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이 구분한 것이고요. 이제 을 볼게요. B와 달리 A는 음성 정보, A가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라고 했어요. B와 달리 A는 음성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음성 정보 제공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시각 정보 제공하니까 얘 음성 정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B와 달리 A는 제공하고 B는 제공 못한다. 제공 못하는 건 을도 B를 신문으로 봤네요. 됐죠? 네. 그리고 C에 비해 A가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약합니다. 둘 중에서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더 높은 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SNS죠. 그래서 C에 비해 A가 신속성이 약하다. A가 텔레비전, C가 SNS.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두 학생 중에서 한 사람만 모두 옳은 설명을 했네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맞았네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만약에 갑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갑이라고 한다면 디귿과 리을은 모두 틀린 설명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맞을까요? 해볼게요? 아니죠. 왜냐면 이 갑이 맞는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을의 모든 진술이 틀렸을까요? 여기 볼게요. 이 갑의 진술에 따라서 보면 B와 달리 A는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B와 달리 A는 음성 정보 제공할 수 있고 이건 맞아요. 갑에 따라서 보면 디귿도 맞습니다. 그런데 리을 C에 비해 A가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약합니다. C에 비해 A가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진술이 틀린 거죠. 둘 다 모두 틀린 게 아니라 리을만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주 새로운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 갑이라면 B에 비해 A가 심층적인 정보 제공에 B에 비해 A가 여기 세 가지 중에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B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3번 미음이 맞는 사람이 을이라면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만약에 을이 맞는 설명을 했다면 을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A와 달리 B는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이거 맞네요. 왜냐하면 갑을 공통적으로 신문을 B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선지는 갑이 맞건 을이 맞건 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나 요게 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설명, 니은은 틀린 설명 이렇게 해야 되죠. 반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 을이라고 한다면 C에 비해 A가 정보의 비동시적 수용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해볼까요? 여기 C에 비해 A가 정보의 비동시적 수용 가능성. 그럼 텔레비전 어때요? 비동시적 정보 수용이 아니죠. 그 시간에 새벽 몇 시에 월드컵 하는 시간에 다 눈을 비비고 깨서 그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정보의 동시적 수용 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미음이 맞는 학생이 갑을 중 누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억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모두 신문을 B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도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 강조하면 사회 명목론. 사회 강조하면 사회 실제론. 어디 강조하는지 보세요. 신입사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의 기존 제도와 문화에 동화되기 마련이다. 회사의 제도에 동화되기 마련이래요. 회사의 특성이 사원의 특성을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되는 거죠. 회사가. 따라서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강조하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사회 강조하니까 개인의 자유의지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맞죠? 사회 강조하니까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좀 과격하게 써줬죠. 뭔가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러니까 너무 과격하게 써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선지들 보면 찾아지죠.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같다. 이거는요?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야. 개인 강조하는 입장이니까 틀렸고요. 개인의 의식 변화가 사회 변동의 전제 조건이라. 개인 바라보고 있으니까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네. 단, 각국 자녀 세대 각 계층에서 남자 수와 여자 수가 같으며 여기 각 계층에서 남자 수와 여자 수가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거죠. 진짜 많이 했습니다. B 플러스 C 분의 A입니다. 이게 3분의 1이에요. A, B, C가 상중하고요. 상중하를 다 합치면 얼마? 100. 그렇죠. 100. 그러면 3분의 1을 100으로 맞춰보면 얼마? 60분의 40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인데 여기가 B 플러스 C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A. 네. 그렇죠? 그러면 A는 얼마? 40 하고 찾은 겁니다. 알았죠? 마찬가지로 찾으면 되죠. 60분의 40 다 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C가 40, C는 40 하고 찾았습니다. A, B, C를 다 합치면 100이 돼야 되니까 B는 20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세대 A 볼까요? 자녀 세대 A 7분의 3입니다. 70분의 30. 30이 뭐가 돼요? A. 30. 이 1A라고 나왔네요. 그럼 뭐가 되죠? 이 1. 50분의 50 하면 1이 되죠? 그래서 B 플러스 C 아니군요. 여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분의 C. 그럼 C가 얼마? 50이다. 네, 그래서 C가 50 하고 찾았습니다. 이건 여기 거 쓰고 이건 여기 거 썼어요. 네, 지울게요. 그러면 나머지 B는 얼마가 된다? 20 하고 찾은 거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 남자, 여자가 있는데요. A, B, C 상승 이동 인구 있고 하강 이동 인구가 있고 여기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날 그리는 거. 네, 여기 부모, 자녀. 부모, 자녀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남자 자녀, 여자 자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상중하 그리고 상중하. 여러분, 네, 여기가 뭐가 되죠? 가운데가 네, 대물림. 네, 계층 고정. 그 다음에 여기 위는요. 위는 이거 상승이동. 상승이동이 되고요. 이 아랫부분은 뭐가 되죠? 네, 하강이동입니다. 하강이동. 잘 알죠? 그리고 여기 전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남자,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 A층을 보니까, A 계층을 보니까 상승이동은 없고요. 하강이동만 있습니다. 예, 그럼 A층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강이동만 나타난다. 뭘까요? 여러분, 여기 자녀 세대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은 부모랑 여기 같거나 상승이동만 존재합니다. 그쵸? 중은요? 여기 하강이동이거나 같거나 상승이동 다 존재하네요. 하는요? 하는 부모보다 낮은 하강이동이 되거나 같은 것만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 다시 가서 보세요. A 상승이동은 없고요. 하강이동만 있거든요. 그럼 A가 뭐가 돼요? 하강이동만 있거든요. 하강이동만 있거든요. 하층인 겁니다. A가 하가 되는 거죠. 네, A가 하입니다. 하.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B는 상승이동만 있습니다. 같거나 상승이동만 있는 거. 뭐가? 상에서. 따라서 B가 상이 되는 것이고요. C가 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승, 하강, 이동 다 있잖아요. 이렇게 따져서 그래서 상중, 하상중 됐습니까?
그러면 A, B, C 일단 찾아줬으니까 해볼게요. 부모 B, 부모상은 20이고요. 있죠? 그 다음에 40 이렇게 쓰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자녀 A는 30이고요. A 여기 3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0이고요. B는 20이고요. 여기는 50 되겠네요. C 50. 잘했네요.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채워야 되는데 여기 알아보니까 상승이동, 하강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남자, 여자 안 나눠져 있으면 이거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상승이동, 하강이동 비율 있고 A가 하, 그 다음에 B가 상, 그 다음에 C가 중 해서 자녀 상의 몇 퍼센트가 상승했고 20에 몇 퍼센트가 상승했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제가 5번 문제 할 때도 힌트를 약간 드렸습니다. 앞에 가서 잠깐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남자 수와 여자 수, 각 계층에서 남자 수와 여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층의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하강 이동한 비율이 10, 30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네, 10점 맞았고 수학 3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한 과목씩이면 평균 얼마? 20 이거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같다. 평균 얼마? 평균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층에서 여기 10, 30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하강 이동 얼마? 20%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층에서 남자는 40이고 여자는 20인데요. 네, 40, 20인데 평균 얼마? 각각 같으니까. 그렇죠. 60에서 절반 하면 30. 그쵸? 여기 30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긴 중층이니까 여기 20, 40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 그렇죠. 30. 여기는요? 여기는 5,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맞는지.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하층에서, 하에서요. 하강 이동한 거 20%예요. 하 30에 20%. 6이 하강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24는 고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에서 30%, 상 전체 여기 20에 30%, 2, 3은 6만큼 상승 이동에 해당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얼마? 6 빼고 14는 고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50에서 얼만큼? 30%만큼은 상승 이동했어요. 50에 30%. 상승 이동한 칸 여기 15. 됐죠? 그 다음에 10% 하강했어요. 50에 10%. 5 하강 이동 칸 여기 5.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요? 15, 5, 여기 30 들어가죠. 그럼 이제 다 채울 수 있죠. 24, 15, 여기 40이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1. 그렇죠. 그럼 여기 5 됐죠. 여기 5고 여기 30이네요.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5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1. 그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다 했습니다. 짝짝짝. 이제 선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기억선지가 가장 어려운 선지일 수 있습니다. 기억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선지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해볼게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는 여러분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거 어디 있죠? 여기 빨간색 여기 있습니다. 상승 이동한 인구 여기 있어요. 상층에서 6이고요. 중층에서 15입니다. 그렇죠? 다시 상층에서 얼만큼? 6만큼이고요. 중층에서 15만큼. 얘네들이 상승 이동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6하고 15에는 남자애들이 있고 여자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 있잖아요. 해보겠습니다. B에서 B 여기 상에 상승 이동한 거 남자 여자 있죠. 각각의 계층에서 남자와 여자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전제 조건. 계층 여기 20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으니까 10명씩. 그쵸? 그래서 남자 10명의 40%가 상승 이동한 거고 여자 10명의 20%가 상승 이동한 겁니다. 10명의 40% 상승 이동한 거고요. 10명의 20% 2명이죠. 그래서 6명이 된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15가 있습니다. 15.
여기 중층에서 중층 여기 있어요. 중층. 헷갈리지 않게 이 색깔로 할게요. 중층. 그럼 중층을 보세요. 중층을 쭉 보니까 50입니다. 남자와 여자 수는 같다. 25명씩 하면 되겠네요. 25, 25. 25에 20% 얼마? 5명. 25에 40% 얼마? 10명.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5명, 10명에서 15명이 된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얼마냐면 9명, 여자는 얼마냐면 12명. 여자가 많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쉽죠. 니은. 상승 이동한 인구가 하강 이동한 인구의 2배를 넘는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승 이동한 인구 얼마 나오나요? 21. 21. 하강 이동한 인구 얼마 나오나요? 11. 2배 아니죠? 찾았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하층이고 자녀는 상층인 사례. 부모는 하층이고 자녀는 상층인 사례 1. 그 다음에 부모는 상층이고 자녀는 하층인 사례 1. 같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에 대한 요렇게 일치하는 인구에 대한 이동한 인구의 비 그대로 쓰면 되죠. 자녀 세대에서 자녀 세대 상입니다. 상에서 상, 중, 하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일치한 인구 대비 상에서 일치한 인구는 14예요. 대비 이동한 인구는 6입니다. 그 다음에 중에서 일치한 인구는 여기 가운데죠? 30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인구는요? 20이에요. 여기 하에서 일치한 인구는 24고요. 이동한 인구는 6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반이 안 됩니다. 여기는 반이 훨씬 안 되고 여기는요? 반이 넘죠? 중이 가장 크다. 맞는 얘기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두 번째 페이지까지 뭐 5번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술술 풀리다가 뒤에 가면서부터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선제 하나하나. 뒤에 가면서 시간 관리 못해서 못 풀었을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 문제 통해서 연습할 수 있었던 거 아주 좋은 거 바로 이거 있었어요. 집단의 크기가 같았을 때 각각의 수가 주어지면 전체 평균을 찾아서 하는 그런 방식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이제 수능 남았습니다. 올해 봤던 시험 문제들 3월, 4월, 7월, 10월 교육청 문제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문제들 정말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고 특히 건강관리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꼭 전공 잘 하세요. 여러분 진짜 화이팅!